청산금에 대한 과세 문제 조금 정리를 할 것 중에, 자, 권리가액이 10억이었는데 분양가가 8억이에요. 그래서 청산금이 2억 나왔습니다. 예, 2억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청산금은 양도 시기가 언제냐고 나왔더니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다가 지금 최종 나온 거는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이전 고시일 2길 다음 날을 양도 시기로 본다. 그러면 이전 고시일 이전에 청산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양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양도세 신고 안 하는 거예요. 예, 청산금 이전 고시일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청산금을 못 받았어. 조합 해산한다고 2년 뒤에서 청산금을 줬어. 그래도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양도시가 도래해버죠. 양도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지금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산금을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청산금에 대한 권리까지 같이 다 받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즉, 내가 이 청산금을 2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매수자한테 2억을 나한테 미리 주라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원래 권리가에다가 프리미엄 합해서 15억인데 15억에 플러스 2억 더해가지고 17억을 받는 거죠. 17억을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는 승계조합원이 청산금을 받거든요. 실제로. 자, 그럴 때 우리 세법의 납세 의무자는 승계조합원이 받았어도 원조합원이 납세 의무자예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니까 이상해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15억인데 2억을 플러스 시켜서 17억의 매매가 돼버렸다면 이때는 어찌하오리까 하고 했더니 국세청은 이전 고시일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판을 갔더니 아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할 때 이 돈까지 다 받았으니 이 매매 잔금 받을 때 양도가 된 걸로 봐서 전체를 같이 동시에 처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조세 심판원 판단이 이렇게 돼서 바뀝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예, 이렇게 바뀌어요. 조합원 입주권은 매도인 매수인 간에 잔금을 청산했으면 잔금 청산일에, 예, 조합원 입주권은 청산금은 매도한 걸로 보되 청산금 수령권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직접 수령을 하면 어쩐다고? 기존대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날 보는 거고, 그냥 매수인으로부터 전체 수령을 해버렸으면 어쩐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잔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청산금을 빼고 매도 매수가 거래되고, 청산금은 원조합원이 당신이 사업 시행자 조합으로부터 받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여전히 이전 고시일이 양도시기로 본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도 매수가 이루어져 버렸으면 이미 다 돈 건너갔으니까 매도 매수인 간 잔금 청산일에 청산금도 끝난 걸로 보겠다. 정리되셨죠? 이거 계산 복잡한 건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 계산 문제는 나중에 차분하게 제가 별도로 유튜브를 찍어서 이거 따로 올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려면 또 2시간 걸리니까 2시간 또 오기는 힘들죠. 그렇죠? 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처분 시기에 따른 유불리, 이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재개발적 건축은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비과세 적용하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는 주택 양도는 89조 1항 3호에서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가서 하는 거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 양도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법 89조 1항 4호에 규정하고 있다. 모법이 달라요. 비과세 특례 적용은 비과세 특례가 다 적용되는데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된다.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예. 비과세 및 중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관리처분 전 주택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관리처분 후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는 포함된다. 근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주택은 중과세 되지만 관리처분 후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왜?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으로 관리처분 전에 팔면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가 다 되는데, 관리처분 이후 거는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 차익만,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고, 관리처분 후 발생한 양도 차익은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라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준다.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은 주택은 감면이 적용되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감면이 배제된다. 1주택자가 만약에 취득을 한다면 주택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랬죠. 네.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30%짜리만 갖고 따져봤는데 관리처분 전하고 관리처분 후하고 양도 차익은 똑같이 났어요. 15억씩. 그런데 나중에 양도 세부담 비교를 해봤더니 1억 한 5천 차이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30%짜리니까 그렇지 장특공제가 80%짜리 같으면
몇 억 차이가 나버립니다. 3, 4억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양도시가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1+1 조합원 입주권은 종전주택 가격 범위 또는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나는 줘야 된다. 자, 모아주택의 경우에는 두 채만 주는 게 아니라 정관에 따라서 세 채까지도 줘요. 모아주택은 세 채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1+1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아까 비과세 특례 중에서 먼저 양도한 것은 과세 받고 나중에 양도한 것만 비과세가 된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1+1 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 양도 이거는 적용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대체주택 그것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1+1은 세법상으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 세법상 불리하는 것하고 하나 더 받아가지고 프리미엄 받고 더 받는 것하고 돈 받고 세금 절세되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합은 1+1 받았다가 다시 큰 걸로 바꾸고 1+1을 없앤 경우 조합도 많아요. 즉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는다는 거죠. 다시 재개발 재건축과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장기 임대사 주임사 등록 장기 임대사업자는 자동 말소자가 있고요, 자진 말소자가 있고 직권 말소자가 있어요. 자동 말소자는 4년 단기 양도는 모두 자동 말소 대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장기 임대사업자 중 아파트 자동 말소 대상이죠. 되면 연장이 안 됩니다. 단기하고 8년 아파트, 8년짜리. 자진 말소는 단기든 장기든 자동 말소가 되는 사람들 중에 2분의 1이 경과되면서 세입자한테 동의를 얻으면 자진 말소가 가능하죠. 세입자 동의를 얻으면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세제 혜택은 불이익은 주질 않아요. 직권 말소자는 재개발 재건축 대상 사업지에 들어가서 건물이 멸실이 되니까 더 이상 임대사업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 말소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진 말소, 자동 말소는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직권 말소 되기 전 여기서 먼저 양도를 하면 되기 전에 양도하면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직권 말소 되기 전에 먼저 양도를 해버렸어. 그러면 5년 장기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의무 임대까지 해야 되는데 의무 임대기간을 안 지켜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네, 못 지키죠. 자동 말소는 4년밖에 안 되니까 자동 말소 내버리는데 어떻게 5년 채우겠어요?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직권 말소자는 그게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직권 말소 되기 전에 여기서 기본 주택을 팔았을 때예요. 거주 주택을 팔았을 때는 요거는 다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에 말소가 된 다음에는 자동 말소자와 자진 말소자는 여기는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돼요.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즉 여기서 자동 말소, 직권 말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임대사업을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원래 비과세 요건은 임대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아야 돼. 근데 자동 말소, 자진 말소 돼버렸으니까 임대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 하니까 그때는 자동 말소, 자진 말소 되고 5년 안에만 팔면은 요거를 비과세를 해주는데 직권 말소 돼버렸을 때는 말소 이후에 팔았을 때 비과세가 안 돼버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걸. 요거 좀 안 해준 거는 왜 안 해줬을까 모르겠어요. 이것도 똑같거든요. 재개발 재건축도 내가 계속 못하니까 직권에서 말소시켰잖아요. 건물이 멸실되니까. 그러면 그 이유라도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요걸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잘 모르겠어요. 취득세 편. 지방세는요. 취득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종부세가 됐든 여기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눈으로 보이면 주택, 눈으로 안 보이면 주택이 아니에요. 그냥 토지만 거래되는 거예요. 토지만. 따라서 취득세 편에서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멸실되면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언제 것만 들어가?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진 또는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것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만 취득세 때 조합원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취득하는 사람은 관리처분이 났냐 안 났냐 상관없다고요. 주택으로 지금 멸실이 안 됐으면 주택을 취득한 거니까 중과세예요. 주택이 두 채면 멸실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뭘 취득한 거예요? 나대지를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짜리가 4.6%짜리 가는 거죠.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존재하면 주택으로 봐주고 멸실이 돼버리면 나대지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이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세 편에서 본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멸실된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 토지를 취득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건물이 준공이 떨어지면 그때 다른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물은 원시 취득이죠. 보존 등기죠. 다주택자 중과세는 매매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보존됐기 때문에 중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서 주택수의 카운트는 되지만 그 조합원 입주권은 멸실된 다음에 토지를 취득했으면 4.6%짜리 일반 부동산이 되고 건물이 나중에 준공이 되고 그랬을 때는 원시 취득으로 보존듣기에 따른 취득세만 물면 된다. 중과세가 아니에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 건물이 멸실돼 버리면 나대지가 돼버리고 나대지로 종합산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돼요? 분리과세가 돼요. 분리과세. 종합합산이 아니에요. 분리과세가 돼버려. 멸실되기 전에는 주택으로 가서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데 주택이 멸실되고 완공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분리과세 돼요. 종합부동산세 안 내요.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재개발 구역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증여하기에 가장 좋은 부동산이에요. 증여하기에. 왜? 시가 대비 기준시가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감정평가 또 안 하잖아요. 다세대주택 지금 10억 가는데 기준시가 2억 정도밖에 안 간다니까. 2억 3억밖에. 그게 증여가액이라고. 그게 증여가액인데 자녀가 성인이 돼서 세대 분리가 돼서 한 채를 줬더니 나중에 3억짜리 증여를 했는데 15억에 팔았어. 그것도 고가주택으로 비과세 받아버리면 세금 낼 것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다가구주택, 다세대 단독주택은 좀 규모라도 크죠. 그런 것들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은 지분 증여를 해서 자녀들하고 1+1을 받게 되면 나중에 공유를 분할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저가로 평가되니까 사전 증여를 하기에 너무 좋은 부동산이에요. 너무 좋은 부동산이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대신 관리처분이 떨어져 버리면 권리가액이 나와버리죠. 권리가액이 물론 그 권리가액은 시가보다는 낮아요. 대신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원래는 법대로 한다면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더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평형이 매매사례가가 나오면 그것 갖다 과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관처가 나버리면.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준공일까지는 권리가액으로 과세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입주권 전매자는 재개발은 관처일로부터 이전고시일까지 못하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안 돼요. 바로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 대신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 시행 기간 지연 요건이 되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요거는 다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젊었죠? 근데 지금 다시 사진을 또 찍자고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 잘 못 알아본다네. 양도차익 계산에 대한 부분은 계산 부분만 따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강의를 들었는데도 아는 것이 없어서 질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강의가 완벽했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갈 시간인데 질문하면 계속 인상만 쓰시겠지. 나중에 유튜브가 다시 우리가 올릴 거니까 오늘 다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한 번 더 두세 번 좀 들어보시면 납득이 가실 거고, 처음에 권리 변환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사업시행 인가일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변한 것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처음에 계속 헷갈리거든요. 요게 바로 잡아지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소리는 안 하죠. 어떤 세무사님이 그 지역에 처음 와가 잘 모르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서 갖고 오세요. 관리처분 내역서 갖고 오세요. 그런다니까. 관리처분 인가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관리처분 인가 자체가 안 났는데 갖고 오라면 그런 소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절차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관내 계시면 그런 것들은 좀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런 거는 바로바로 연락 주시고요. 특히 이제 그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는 조금 저희들하고 상담 받으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속 일어나기 전에 양도가 이루어져 버리면 양도세 물고 그걸 다시 증여해서 나눠 가져버리면 증여세 맞고 상속세 또 맞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계약 쳐놓고 잔금을 상속 개시 후에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금 절세풀이를 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상속이나 증여가 하시겠다는 고객이 있으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건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